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학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요. 2월달 정기검정 A형 1교시에 진행되어진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선생님이 진행을 할 때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합니다. 더블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라고 해요. 네, 수험표를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자리 숫자 입력하고 팁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파일명 저장할 때 수월하세요. 확인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집니다. 네, 문제지가 배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문제지가 다 배포되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에서 조작해서 컴퓨터로 활성화시켜줍니다. 본인이 영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엑셀 같은 경우에도 2021년까지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응시 신청한 선택한 버전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2016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화면에서 새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면 하라라고 해요. 네, 답안 파일 저장은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아이콘 클릭해서 다레니멀 저장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 클릭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레니멀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자, 시험 문제지에 보면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위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ITQ 모든 과목의 공통적으로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라고 픽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더블클릭 찾아 들어가고 파일명에다가 얘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수월하죠. 수험번호 입력되어지면 빼기,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답안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저장이 되어지면 해당 작업 표시되어 있는 해당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 뜨고요.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전송하시는 과정,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특강 진행하면서 답안 파일 전송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요 왼쪽에 제가 답안 전송하는 거 미리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요 아이카드 눌러가지고 참조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하단에 수험자 유의사항 밑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 좀 틀려요. 과목별로. 엑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에는 1로 하라 라는 첫 번째 조건과 그리고 답안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라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4개 시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3개 시트를 먼저 시트가 하나만 있으면 요 시트 추가 해당 단추를 눌러가지고 두 번 클릭해서 시트를 3개를 만들고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지고 윗상단을 보면은 그룹이라고 2개 이상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화면상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A 열너비를 1로 조정하겠습니다. A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 선택해서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 됐어요. 3개 시트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기 전에 이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해당 문제지를 보게 되면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가피 계산 부분에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이 7개 있어요. 7개 조건에 첫 번째 보면 데이터 서식에 대한 글꼴이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꼭 다른 글꼴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요. 시트가 3개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셀 선택은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진 상태이고요. 해당 홈 탭에 글꼴 서치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으로 수정을 하시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는 게 빨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크기는 네, 수정 없이 11포인트 그대로 5대니까 모든 셀에 글꼴 수정했고, 자,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셀 선택이 해제되어지고요. 해당 시트 이름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이름 SHET1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제1자급으로 수정하고, 다음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자급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네. 그 다음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이렇게 시트 이름 수정도 끝났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시트 세 번째가 선택된 상태니까 첫 번째 작업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지의 출력 형태 첫 번째 제1작업 시트에 해당 출력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제목 도형이 있고요. 결제란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겠고, 해당 B1부터요. B1부터 J14 영역의 데이터를 입력해 가도록 하겠는데, 문제지를 제가 화면상에 띄워놓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꼭 고정적인 이 데이터 입력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B4부터요. J14까지라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추천입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블럭을 이렇게 지정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셀 선택되어 있으니까 B4셀입니다. 네, B4셀에 문제지 보면 제품 코드부터입니다. 네,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네, BK1-021 이렇게 되어 있고 엔터키. RA2-019 엔터키. HL3-099 엔터키. RD1-035 엔터키. OE1-082 엔터키. OE1-076 엔터키. BE2-073 네, 073 네, 엔터키. 그 다음에 BE2-073 똑같네요. 제가 잘못 입력했나요? HE인데 네. HE2-052 됐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전기 매트는 요 셀에 다 입력합니다. 전기 매트 가격 평균이라고 여기다 다 입력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전기요 최고 소비 전력 갈로 W까지도 마찬가지 해당 B14셀에다가 다 입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이동되어져요. C4셀로 이렇게 이동되어지면 C4 네, 모델명 에어셀카모 엔터. 보헤미안 무자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황토 온돌 마루 엔터. 라디라이트 오타 안 나게 주의합니다. 라디라이트 엔터. 뉴 드림 스파 엔터. 황토 보료 엔터. 보이로 전기요 엔터. 올크리니 베이직. 용어가 좀 생소하다 그죠? 열너비 조정이 필요하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 조절되고요. 네, 방식,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자동 완성 기능, 전기하면 네, 매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온 입력하면 수 매트 입력되면 엔터키, 전기 매 엔터, 전기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엔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4셀로 넘어가서 제조사 네, 제조사 엔터. 보국 전자 엔터. 리엔 데코. 입력 방식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지를 아래쪽에 제가 네, 다운받을 수 있는 해당 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문제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시험 환경으로 연습하신다면 인쇄하셔가지고 네,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3 쉼표 입력하지 않고 300 숫자값만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1-260 엔터. 20760 엔터. 2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80860 엔터. 139860 엔터. 163800 엔터. 얼굴이 가리죠. 네. 95000 엔터. 이렇게 네, 방문만 네, 좀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G4셀에 두 줄 입력하는 게 꼭 두 셀 나와요. 소비 전력 셀 안에 두 줄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요. Al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요. 네, 그러면 줄 바꿈이 되고요. 두 줄 내용 입력할 수 있어요. Alt 키 누르고 엔터. 달로 W, 네, 대문자로 되어 있죠. 네,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네, W 갈려 닫고 엔터. 숫자값 95 엔터. 190 엔터. 350 엔터. 75 엔터. 240 엔터. 180 엔터. 120 엔터. 150 엔터. 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셀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가격. 네, 그 다음에 제품 코드 엔터. 등록일 날짜 데이터는 숫자 키패드에 넘버랍게 누르고 입력하는 게 빨라요. 2019 빼기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빼기 하나 있죠. 그 엔터 키도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에 있죠. 네, 그거 이용하는 게 빨라요. 04 빼기 15 엔터. 2020 빼기 10 빼기 15 엔터. 2020 빼기 09 빼기 05 엔터. 2019 빼기 09 하이펀 03 엔터. 2019 하이펀 10 하이펀 08 엔터. 2020 하이펀 09 하이펀 19 네, 엔터. 하나 빼먹었다, 그죠? 네, 급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됐고, 예.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누르면, Shift 키 누르고 Enter 키 이렇게 누르면 위로 이렇게 셀을 이동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락되어진 부분, 네, 1-21 엔터. 2019 하이펀 10 하이펀 08 엔터. 2020 하이펀 09 하이펀 19 엔터. H14 셀 내용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BK1 입력 안 해도 돼요. 네, 왜? 꼭 수정이 필요한 셀이기 때문에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비 전력, 네, 얼굴 가리니까 제가 옆으로 좀, 네,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여기서 네, Alt 키 누르고 엔터 키 두 줄 입력해야 되니까 W 대문자 영어로 갈려 닫고 엔터 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네,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블록 해제됐는데 상관없습니다. 내용 다 입력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비교까지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한 B4부터요. B4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정한 상태에서 편집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문제제 보면은 7개 동그라미로 해서 조건에 7개가 있는데 이 조건 편집이라는 명칭을 저는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출력 형태를 보고 똑같이 편집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셀 병합하는 부분, 네, 네 군데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과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조건의 편집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B4부터 J14 영역을 블록 정한 상태에서 테두리부터 설정할게요. 홈 탭에 글꼴에 여기 테두리, 모든 테두리에 2번 적용할 거예요. 2번. 네, 테두리 종류. 펼치 버튼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하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전체 정렬 자체를 가운데로 맞춰 버릴게요. 문제 보면은 조건 1 부분에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조건을 편집할 때 같이 적용해 버릴게요. 맞춤에서요.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겠습니다. 꼭 네 군데를 합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각각을 이렇게 네 군데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B13에서부터 D13까지 먼저 블록 지정한 후에 다른 거 선택할 때는 놀고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B14부터 D14와 F13과 F14와 G13에서부터 I13까지 요 네 군데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에 네, 맞춤 그룹을 보면 병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눌러주면 네 군데가 각각이 합쳐져요. 자, 그 다음에
F13, F14 꼭 X 대각선 사전 처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꼭 X 꼭 무너지거든요. 요거 되니까 F13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새 서식을 선택하고 새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테두리 탭에서 해당 우상향, 좌상향, X 모양 만들어주면 돼요. 두 개 눌러가지고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경우에 따라 틀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해당, 요 부분이 지금, 네, 대상이 되어지는데, 첨단위 구분기호 쉼표 적용돼 있죠.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보면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네, 해당 여기, 제품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쉼표 적용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의 홈 탭에 표시 그룹에서 표시 형식에서 쉼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절 조금 이제 문제집 맞춰서 해주고 핵 높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세 개 행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선택하고요. 핵 높이 값은 추천입니다. 25 추천드립니다. 25 추천드리고요. 네, 적용 확인.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 따라 틀린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여기 소비 전력이 두 줄 돼 있어요. 14행이. 그렇기 때문에 5행부터 13행까지만 마우스 오른쪽부터 핵 높이를 22로 해주겠습니다. 22 확인. 이렇게 하시면 무난하세요. 자, 그러면 조건의 편집은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문제집 출력 형태 3조 해가지고요. 너비값, 열너비 있죠. 열너비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열너비를 좀 이렇게 문제집 출력 형태 이미지를 보고요. 맞춰가지고 조절을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편집이란 문제에 동그라미 7개인데 첫 번째 부분 자체는 미리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렬에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요 영역이 해당되어지거든요. 요 영역. 날짜는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등록일은 빼고요. 그럼 요 부분만 블록 잡아가지고 네, 맞춤을 전체를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해줄게요. 됐고, 자, 두 번째로 제목, 네, 도형 제목.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계절 가전 B1에서부터 G3 중간 정도 너비이니까 네, 출력 형태를 보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사각형에서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찾아보면 몇 번째냐? 네 번째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B1 위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G3 이렇게 삽입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의 요 조건에 맞게끔 편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요 조건 자체가 그림자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효과에서요. 그림자에서요. 바깥쪽 영역의 네 번째 게 옵셋 오른쪽이에요. 찾아서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계절, 가전, 히트, 상품, 정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 후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요. 네,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요 글자 색깔 글꼴색 테마색 두 번째 글꼴 검정 굵게 적용하라.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의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구 조건 충족시켰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 도형 안에 글자에 대한 정렬이 안 맞아요. 네, 출력 형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리네요. 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세로 가운데하고 가로 가운데까지 눌러줘서 네, 요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결제란 요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 되어 있는 결제란 만들 건데 세 번째 구조건인데 토시 하나 틀리고 이대로 나와요. 문제에서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문 삭제하라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요. 일단 밑으로 약간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치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해당 요 모양으로 결제란 만들겠는데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에 해도 상관없는데 추천은 이 작업 시트 비어있는 아래 시트 추천드립니다. 여기 C1에서부터요. 네. C2에서부터 F 네. 3영역에 만들도록 할게요.
자, C2에다가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오렌지 방향키 담당 팀장 오렌지 방향키 본부장 이렇게 입력하고 범위 영역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로 할게요. 테두리 펼침부터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로 맞출게요. 꼭 그렇게 요구됩니다. 맞춤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그리고 해당 요 모양 만들어줘야 되니까 확인 네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병합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쉬운 방법 추천으로 뜹니다. 말씀드립니다. 가나 대역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방향 자체를 세로 쓰기로 추천입니다. 추천.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 만들어주는데 해당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추천되어지는 크기값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 너비 4 추천드립니다. 4 D, E, F 3개 열 블럭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 너비 7.5 추천드립니다. 7.5 그 다음에 이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획 높이 17.5 추천드립니다. 17.5 추천이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3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획 높이 40 추천드립니다. 40 네 40 자 방금 제가 했던 너비값 다시 표시해드리면 4 요렇게 7.5 그 다음에 17.5 40 요렇게 있어요. 네. 자 어차피 수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림 복사로 하겠습니다. 요구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이 복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할게요. 클릭 그림 복사 기본값 그대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자 1작업으로 와서요. H1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모두 붙여넣기 요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라인 맞춰주어서 요렇게 하면 출력 작업 비교했을 때 라인 자체가 여기는 확인의 여기 라인이 G, H 경계선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절점을 요렇게 끌어가지고 네, 넓혀줘요.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원본을 삭제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서 열 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지워졌고요.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지워졌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B4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 I14 주황으로 채워놓은 출력 형태 보시는 게 빨라요. 표 머리끌 영역과 제품 코드와 소비 전력 선택할게요. 제품 코드부터 비고 여기까지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리고 제품 코드 소비 전력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깡통 표준색의 주황 세 번째 거 선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었네요. 네. 선 자체가 지금 라인 자체가 요 라인하고요 여기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꼭 굵게 네 요거가 되어져요.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빼먹었어요. 그죠? 두 개가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면 선택 영역의 위아래가 굵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 유효성 검사 H14셀의 제품 코드 B5부터 B12 영역 선택 표시대로 가라. H14셀이 이 유효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반드시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수정이 꼭 요구되는 셀이기 때문에 H14셀 선택하고요. 네. 데이터 팁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은 꼭 고정이에요. 제한 대상 자체를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선택해주고요. 원본 입력량 클릭하고 문제 조건의 범위 영역이 B5부터 B12니까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B5부터 B12 블록 지정하면 자동 입력돼요. 이렇게 입력되고 확인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는 펼침 버튼이 생겼어요. 네. 펼침 버튼을 눌러가지고 꼭 첫 번째 걸 요구하거든요. BKE-0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도 끝났고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 조건에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의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고 얘가 보면 83심표 3001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렌지 버튼 셀 서식 대화상자 진행되어졌고요. 표시 형식 탭에
범주 마지막 거 사용전 지정.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은 네 번째 거. 샵심표 샵샵 0 선택하고 뒤에 글자 원인 글자를 추가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식 입력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형식 입력란에 샵심표 샵샵 0 선택 입력되어졌죠. 이거 선택하니까 여기다 클릭하고요.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게 하면 요 미리 보기에서 83심표 3001 됐죠. 문제 조건처럼. 자, 요 상태에서 네,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요구 조건 하나 있어요. 네, 이름 정의 점수 주는 문제 요구 조건이에요. G5부터 G12까지 소비 전력으로 이름 정의하라.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이름 상자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인 소비 전력이라고 수정하세요. 소비 전력 엔터키 누르세요. 네, 엔터키 이렇게 하셔서 표서직에 대한 요구 조건요. 네, 1작업의 배점은 총 240점 배점이에요. 240점 중에 현재까지 작업한 게 표서직 작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100점을 차지합니다.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이러한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기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는 아니고 추천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함수 문제 6문제 그리고 7번째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함수 문제 6문제가 각 배점이 2점씩이에요. 그래서 120점 차지하고 7번째 조건부 서식도 20점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140점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자, 함수 부분은 제가요. 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으로 작년도부터 바꿔서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풀이 문항당 네, 요구 조건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배치를 조금만 조정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번입니다. 순위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져 있는데요. 네. 자, 1번 영역과 2번 영역은 세로로 비어 있어요. 첫 번째 셀에 함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요 자동차 핸들로 횡단이별 함수식을 채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요구 조건이.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어지는 빈도 높은 함수 if, rank, choose 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자, I 5셀 선택하고요. 정의 대림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내림사전 순위를 구한 다음에 결과값에 위로 붙여라. rank.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해당 셀 선택하고 여기 네, 함수 삽입 fx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졌죠. 검색 입력란에다가 랭크만 입력하고 검색하셔도 랭크 포함되는 거 찾아지는데 요게 이제 작년도 2020년 7월달에 바뀌었어요. 기존의 랭크 함수 이제 안 나오고요. rank.eq 물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rank.eq 확인 누르고 함수 인수 대하상자의 도움말 첨부하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 입력하라. 첫 번째 행에 순위를 구할 대상 값은 뭐에 대한 순위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비 전력에 대한 순위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소비 전력이 입력되어진 셀. 마우스로 꾹 찍으면 G5 입력됐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역은 이 소비 전력에 8개 입력되어 있다 값.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면 이름 정의가 소비 전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요. 네, 내림사순, 오름사순. 내림사순은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사순이고 네, 0 이외의 값은 1 입력하시면 되는데 오름사순. 문제에서는 내림사순 요구하니까 비오도도 되고 0 입력해도 되고 네,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등이만 보여졌는데 문제 요구 요건은 뒤에 위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엔드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해당 수식 입력줄에 끝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7위 이렇게 돼 있죠. 해당 셀 선택 요 자동차 핸들요 요 점 있죠. 요 점을요 밑으로 쫙 여기까지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들도 이렇게 순위가 구해지는데 중간에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추천입니다. 추천. 요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자 하면 선이 실수로 딱 돼요. 요거 안 해줬다고 이제 털렸다라고 채점되지 않고 해당 I5셀에 구한 함수식을 밑으로 여기까지는 채워주셔야 돼요. 1단부터 8단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고 구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면 더블, 그 외에는 특대형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if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라. 판정 문제 if 반드시 나와요. J5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함수 검색 if 선택 확인. if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는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조건식 부분인데요. 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mid 함수 사용하셔야 돼요. mid 갈로까지 열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미드 함수 있죠. 요 미드 함수를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 함수 인수가 미드로 바뀌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mid 걸로 바뀌었죠. 미드 함수는 대상 문자열의 중간단의 글자를 일부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대상 문자열은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네, 문제에서 제품 코드 입력세 선택, 그 다음에 몇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한 글자요. 그래서 여기 시작 위치가 3이고요. 몇 개? 거기서부터 한 글자. 네, 그러면 세 번째 글자 1, 2, 3, 1, 1 대상 행 단위별 제품 코드에 맞는 세 번째 글자 추출로 여시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요. 여기서 네, if를 누르세요. if. 다시 if를 클릭하면 if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자, 추출한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비교 지금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문제의 요구 조건 순차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교 연산자 종류는 이꼴 같으냐,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같지 않다. 이렇게 6개 비교 연산자 있는데 같으냐는 이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꼴. 뭐요? 1.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 mid 함수는요.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의 종류는 숫자와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숫자 값이지만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값을 뽑았기 때문에 해당 mid의 반응 값은 문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 1에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상따옴표 안 묶어주면 숫자를 비교해요. 숫자는 크기를 가지는 거고요. 문자는 모양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mid로 뽑아진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상따옴표를 감싸줘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요 보세요. 같으냐라고 하니까 1 맞죠? 같아요. 근데 얘를 네. 이렇게 하니까 폴스죠. 판정값이 틀려요. 판정값이. 네.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감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싱글이라고 하라. 문자를 반드시 상따옴표를 감싸줍니다. 싱글 표시도 상따옴표를 감싸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면 여기다 나머지 해주면 되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다시 판정이 다시 나눠져요. 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이꼴 뒤에 if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요. 해볼게요. if 뒷부분을 이꼴 빼고요. 이꼴 빼고 if부터 쭉 블럭 지정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됐고 이거 수정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네 여기 바로 해줄게요. 문제에서 1이 아니면 2냐? 그럼 여기 2. 요 비교 대상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요 이꼴 2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면 더블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더블. 아닌 경우에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마우스를 뒤에 있는 if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뒤에 네, 1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정하는 if에 네, 해당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공백이 하나 생겼죠. 2도 아니야. 2도 아니면 뭐 하라고요? 특대형을 하라. 마지막에 여기다가 특대형이라고 네, 입력해주면 함수식 작성은 끝났어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if 함수가 2개 사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판정의 경우수가 3개이기 때문에 판정의 경우일수 마이너스 1개가 if 함수 필요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f가 2개 사용되어져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 판정됐죠? 해당 자동체험 핸들 밑으로 쭉 끌어요. 여기까지 끌었고, 네, 추천입니다.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해줘야 요 가운데에 굵게 선이 네, 안 채워져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빠르면 멈췄다가 그거 네,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전기 매트 가격 평균을 구하는데 썸입하고 카운트 if 이용하라.
해당 if로 끝나는 함수 꼭 한 문제 나오고요.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브이로그 반드시 나와요. 네. 꼭 나오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3번 전기 매트 가격 평균이 있는데 네. F 여기서부터는 단일셀이에요. 단일셀. 한 셀에서 함수씩 끝내면 돼요. 이 13셀 선택하고 FX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sumif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이고요. countif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개수하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sumif부터 sumif 조건 범위입니다. 네, 전기 매트 가격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전기 매트 방식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여기 8개 셀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하고 기준은요. 여기에 전기 매트인 거 상따옴표 묶음을 해서 전기 매트 입력해줘도 되고 전기 매트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줘도 자동으로 입력되어진 값이 입력이 돼요. 이게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입력 기준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겠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 입력되어진 영역 블록 지정 이렇게 해서 구하면 방식이 전기 매트인 가격의 합이 구해지는 거예요. 합이 이게 합입니다. 여기다가 위에 수직 입력들에다가 나누기는 슬러시예요. 나누기 count if는 여기다 바로 입력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count if 갈로 열고 조건 범위 기준이 요거하고 같아요. 요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버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갈로는 꼭 닫아주셔야 돼요. 밑에 도움말에 밑에 함수 이름이 떠있는 건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끝에 갈로 안 닫아줬기 때문에. 네. 자, 1번은 제가 함수 마법사 이용했고 1번은 직접 입력을 했어요. 네. 좀 빠르게 속도로 내기 위해 가지고 섞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sum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해서 구하면 구해졌고 여기 심표 적용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첨단위 구분기 심표는 적용 안 해줘도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전기요에 대한 최고 소비 전력 구하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max 함수 사용하라. 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와요. 자, FX 누른 다음에 쉬워요. 네, D 문제에서 함수 어떤 거 사용하라 다 주어지니까 그 함수 검색해서 찾으면 네, 도움말 3개, 함수 인수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못 박아버리세요. 어떻게? 네. B4부터요. 시작셀은 B4부터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4까지 H12까지 B4부터 H12까지로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다 데이터베이스 해당 B4부터 H12까지 지정하면 커버돼요. 다 충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드 부분에서는 Dmax 함수는 네, 해당 데이터 중에 입력 데이터 중에 제일 큰 값 구하는 거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제일 큰 값 구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제일 큰 값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조건이고요. 전기 요인 최고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제일 큰 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비 전력이 입력되어진 셀 어디 있어요? G4셀. G4셀을 꼭 찍어버리세요. 기준이 되는 소비 전력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이제 그 방식이 전기 요인 거 꼭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요 기준 밑에 바로 해당 그 필드명 밑에 바로 해당 기준이 입력된 형태로 문제지가 주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Dmax 함수는 B4부터 H12 범위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일 큰 값 구하는 대상 필드 주어져 있는 소비 전력 찍었고, 그 다음 조건은 전기요인 것, 방식이 전기요. 이렇게 했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큰 가격 쉽게 나왔습니다. 라지 함수 나왔는데요. 맥스, 라지, 민, 스몰 4개 중에 하나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와요. 자, 라지 함수 네, fx 누르고 라지 크다 이 말인데 해당 이제 함수 인수는 두 개. 조건 범위 네, 두 번째로 큰 가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격의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가격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요. 머리 거 선택 안 해요. 네,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 블록 정했고, 그 다음에 K는 몇 번째 큰 값, 문제에서 두 번째 큰 값 이렇게 됐으니까 이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지 함수나 맥스 함수나 민 함수나 스몰 함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이려고 꼭 물어요. 6번. 소비전력 H14세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소비전력 구하라. Vlookup 함수 사용하라. 반드시 물어줘요. Vlookup. FX 누르고 Vlookup. 6번 문제는 고정입니다. 반드시 Vlookup 함수 묻는 문제만 나와요. 자, 함수 인수가 4개입니다. 4개. 조금 어려운 함수인데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연습하셔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내용이 고정입니다. 조회해야 할 값 꼭 H14셀을 물어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이렇게 H14 마우스로 꼭 찍으면 되고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에서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입력값이 있는 셀을 찾아가세요. BK1-021 B5셀입니다. 그 다음 끝셀은요.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요거도 H12로 이렇게 못 박으시면 돼요. Vlookup 함수 할 때 H14셀에 입력되어진 해당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하는 방식은 입력값이 입력된 셀부터 H12셀 이렇게 못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문제에서요.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뭐 뽑아내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소비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 전력이 몇 번째 있어요. 지금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를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소비 전력이 몇 번째 있냐고요. 여기가 첫 번째 제품 코드, 모델명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제조사, 가격, 소비 전력이 6번째 있다. 그죠? 그래서 6번째 열. 이라고 6이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식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폴스밖에 안 물어줘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물어주니까 고정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입력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은 ITK 엑셀은 폴스밖에 안 물어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확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개 풀이 끝났고요. 다음 7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유형 출제되어 있는데 쉬워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소비 전력이 15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은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머리 걸 빼고요. B5부터 행 전체니까 H12가 아니라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의 선택 범위 영역은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하라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요 스타일 그룹에 여기 있어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의 규칙 이용 자체가 수식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 규칙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새 서식 규칙 목록 중에 규칙 이용 마지막에 있어요.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 줄에 입력란 클릭하고 이퀄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이퀄 수식은 반드시 이퀄. 선택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 5행부터 시작이니까 5행에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수식을 작성을 합니다. 소비 전력이 1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비 전력에 입력되어진 셀 찾아보세요. 5행에서 G5셀이다. 그죠? G5를 마우스로 꼭 찍게 되면 얘가요. 보다시피 이꼴 달러지 달러5로 입력이 되어서요. 요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붙게 되면 절대 참조라서 요 셀만 고정이에요. 이 밑으로 행이 안 내려가요. 밑에 행 체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5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수동으로 지워도 됩니다. 5 앞에 클릭하고 이 달러를 지워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0 이하 아까 비교 연산을 설명드렸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 150. 요게 완성되어진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꼴 달러지 5가 작거나 같다 150.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전체에 대한 적용 서식은 요 서식 버튼 여기서 눌러야 돼요. 누르면 이렇게 새 서식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심플하게 요구가 되어서요. 글꼴색 파랑으로 해 색에서요. 자동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해 이렇게 2개. 요구 조건 충족되면 확인 누르고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 단위별 파랑에 굵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제 1작업 배점이 240점 차지합니다. 500점 만점에 240점. 자, 비중도가 큰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60분 내에 한 30분 또는 한 35분 정도 내에 완성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다른 거 다 풀 수 있어요. 뒤에 거는 데이터 입력하는 게 없거든요. 입력한 요 데이터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풀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 작업의 목표 찾기 및 필터 문제 유형인데, 이 작업에서는 문제 유형이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문제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구 조건 자체가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오고, 고급 필터 외의 문제가 목표가 찾기 또는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와요. 이 목표가 찾기 또는 표서식 중에 어려운 건 목표가 찾기가 요구 조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에 목표가 찾기가 나오면 제3작업 문제 유형도 2문제가 나와요. 2개의 유형인데, 정렬별 보분화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와요. 피벗 테이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작업이 어려운 게 나오면 3작업 쉬운 건 부분합 구하는 문제 유형이라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정기검정 문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정기검정은 좀 월 단위별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에요. 월 단위별로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제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에 있는 특별검정은 확답을 못 들어요. 네. 2월달 정기검정에 이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왔으면, 네, 특별검정 해당 월의 마지막 일요일날 진행되어지는 거는, 그러면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오느냐?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확답은 못 드리기 때문에 두 유형을 다 익혀놓을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목표 찾기부터 먼저 요구되어져 있는데, 전제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복사해서 제2작업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돼 있죠. B2셀에. 자, 그러면 문제 요구라는 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B4 여기서부터 H12까지 블록 잡았어요. 네, 복사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작업 시트로 가서요. B2 여기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자, 열너비가 좁아가지고 해당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EF 경계선 더블클릭. FG 경계선 더블클릭. HI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내용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요구조건 네 볼게요. 네, 목표 찾기 B1에서부터 G11셀 병합하라. B1 여기서부터 G11 여기까지를 병합은 홈테이블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내용 입력해. 네, 전기요 그대로 입력합니다.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문제에서요, 전기요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네요. 네, 지금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구조건이 H11셀의 전기요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단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 average 함수 사용하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자, D average는 H11셀 네 fx D average 아까 Dmax 함수 저희 살펴봤었죠. 풀이하는 방법 같아요. 확인. 함수에서 3개 네,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범위 영역 다 블록 잡을까요? 네, 일부만 잡아도 되긴 한데 쉽게 그냥 표 전체 잡아볼게요. B2부터 H10까지 필드는요,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격 입력셀을 선택하고, 기준은요 전기요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식 전기요. 아까 Dmax 함수였던 거하고 같아요. 그죠? 네, 입력하는 게 같죠. 함수 인수. 자, 이렇게 하셔서 확인 하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네, D average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지금 가운데 맞춤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고, 테두리는 지금 B11부터 H11까지 블록 잡아가지고 테두리 아무 테두리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테두리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테두리 설정만 해주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찾기 세부 조건 2개인데, 첫 번째 건 끝났고 두 번째 거 네.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 11만이 되려면 에어셀 카모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구하라. 쉬워요. H11셀 선택합니다. H11 선택하고 데이터 도구에 자, 목표 찾기는 어디 있냐면 예측에 있어요. 예측의 가상 분석이 있어요. 데이터 도구에 라고 하는 부분은 엑셀 2010 버전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으로는 이쪽으로 네, 별도 그룹이 생겼어요. 예측 그룹.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 있어요. 선택합니다. 찾는 값을 문제에 주어진 대로 110000 입력하고요. 값을 바꿀 때 문제에서요, A셀 카모의 가격. A셀 카모 어디 있어요? 네, A셀 카모의 가격요. 요거 F3세 됐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한번 확인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해져 있는데, 네,
확인, 최종 누르면 돼요. 됐습니다. 네. 자, 목표 잡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네. 고급 필터는 조건이 두 개, 이제,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필드 제한이 있네요. 네. 해당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고 조건 범위는 B14, 복사지는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건 범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지금 현재 제품 코드가 뭐인 거, 소비 전력이 얼마인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기준. 제품 코드와 소비 전력을 복사할게요. 제품 코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떨어져 있으니까 셀 선택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네,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선택하면 두 개 같이 선택됐죠. 마우스로 복사할게요. 어디에다가 B14셀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 제품 코드 바로 밑에 기준요. R로 시작. 네. 뭐뭐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R하고 그 다음에 뭘 법령 문자 별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R로 시작이고요. 거꾸로요. R로 끝나는 별표 R로 하시면 되고요. R을 포함하는 같은 경우에는 R 앞뒤로 네, 별표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요거는 포함이고요. 네. 요거는 시작이고요. 요거는 끝. 종류 셋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작이니까 R 별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R 별표.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에 대한 조건을 입력할 때 꼭 요 연결고리를 따르셔야 돼요. 연결고리가 네, AND냐 OR냐를 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야 돼. 또는입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에 대한 200 이상이라는 해당 기준은 어디에다가 입력하냐면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요거는 AND예요.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고 OR인 경우에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한 칸 밑에 한 줄 밑에 여기다가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200 이상. 됐습니다. 그럼 조건 범위 지정 끝났어요. 자, 고급 필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필드 제한이 있어요. 네. 총 7개거든요. 필드가 열이요. 제품 코드,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인데 네. 4개만 또는 5개만 이렇게 요구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4개입니다. 그럼 요 4개를요. 복사일치 B18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네. 자, 모델명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방식, 그 다음에 제조사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가격, 연속이네. 이렇게 연속 범위, 네, 복사한 다음에 B18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행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영역을 수동으로 B2부터 H10까지 블록 잡을게요.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서요.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을 선택하면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네.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를 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바꿔주고요.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하고 조건 범위 입력한 네, 영역 B14부터 C 이 경우는 16까지예요. B14부터 C16 블록 정했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네. 4개 필드 제한해가지고 4개 필드 복사했죠. B18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 누르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딱 걸러져요. 네. 전체 8개 데이터인데 8개 중에 4개만 걸러졌고요. 너비가 삐져나와 있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작업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풀이 마쳤고요. 다음 제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한 문제 유형인데요. 네. 요거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작업 B4부터 H12 영역을 제3작업 시대 B에 모두 붙여넣기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1작업 아까 저희가 2작업 하면서 범위 영역 지정했던 이 범위가 같아요. 복사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 네, 좁아 잘 안 보이는 열 CD 경계선, 네, EF 경계선 더블클릭, FG 경계선 더블클릭, HI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문제지 보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볼까요? 출력 형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세부 조건은 3개만 주어져 있어요. 부분합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고 정렬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와 같이 자 출력 형태 내의 열 중에 다른 열에는 없는 게 추가되어진 행들이 있는 거. 네, 여기네요, 그죠? 방식, 그죠? 여기 보면 뭐 전기요 최대가 뭐 이게 추가되어 있다, 그죠? 네, 방식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한글의 자음, 지읒
이응 이렇게 돼 있으면 희역기역 순이다. 그죠? 네. 내림사전으로 정렬 되어 있구나. 방식 기준으로 내림사전 정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력 데이터에서 방식 입력된 셀 선택하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서 희역기역 파악한 거 내림사전 눌러볼게요. 누르면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다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으면 잘못됐네. 다시 다른 거 누르면 돼요.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정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2개 구하는 문제용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쉬워요. 부분합은. 자, 그러면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렬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여기 개요 그룹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네, 부분합 누를게요. 그럼 부분합 대화상자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룹할 항목 부분은 요거는 정렬했던 기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정렬을 저희가 뭘로 했어요? 방식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러면 네, 그룹할 항목은 제품 코드가 아니라 방식으로 바꿔주고요. 정렬했던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꼭 부분합, 이중 부분합 묻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 네, 2개인데 모델명의 개수 구하라 함수 합계되어 있는데 개수로 바꾸세요. 모델명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수 뭐에 대한 모델명만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거 다른 거 해제하세요. 모델명만 체크하셔야 돼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합 설정한 네,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방식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모델명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확인 요렇게 네, 구해졌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누르세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꼭 이중 부분합 2번 구하는 걸로 묻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합 구했던 그룹할 항목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최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가격에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은 모델명 체크 해제하고 가격만 가격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가격.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해당 첫 번째 부분합 구한 게 유지되고 두 번째 게 추가되게끔 네. 하려면 요거요. 새로운 값으로 내치라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내치 체크를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제하라.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문제지 출력 형태처럼 네, 이렇게 2개의 행이 추가된 걸로 되어지고 너비가 잘 안 보이면 DE 경계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첫 번째 3개의 요구 조건 중에 첫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이게 쉬워요. 윤곽 지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윤곽이라는 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우는 거는 네, 개요 부분에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이 그룹 해제 펼치면도 눌러가지고 개요 지우기가 윤곽 지우기입니다. 2016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없어졌죠. 이게 끝이에요. 네, 정렬 부분한 문제 80점 대점이거든요. 이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네, 3장 문제용이 정렬 부분한 문제용과 피벗 테이블 문제용이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을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런데 피벗 테이블 문제용도 문제도 문제 유형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네, 해당 기출문제 풀이에서 피벗 테이블 좀 골라가지고 한 3-4번 반복하시면 네, 다 풀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네, 그래프 100점 대점 차지합니다. 제 1작업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풀이하는데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고정이에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있는 요 가로 항목과 범례에 네, 참조해가지고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 시트에 자, 비교해보면서 할게요. 문제지 여러분들 종이로 받아요. 볼펜 하나는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시험장 가실 때 꼭 가져가셔야 될 게 2가지 있어요. 수험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네, 중요한 거. 수험표, 신분증 꼭 들고 가셔야 되고, 신분증, 볼펜 하나 들고 가세요. 이렇게 3가지. 수험표, 신분증, 볼펜. 3가지 들고 가십니다. 볼펜 가지고 문제지 낙사해도 돼요. 낙사해도 되고요. 해당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지를 제출하고 나가셔야 돼요. 감독자한테. 네. 자, 에어셀 카모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모델명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보헤미안, 네, 요 바로 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라디, 네. 요게 건너뛴다. 그죠? 2개 건너뛰는 게 있어요. 꼭. 8개 데이터 중에 6개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건너뛰네. 그럼 나머지 이거거든요. 황태부류, 로이, 다, 이렇게. 네, 6개.
자, 차트 작성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네, 세 가지 규칙. 제가 정리해드리는 규칙입니다.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린 차트 작성할 때 데이터 선택하는 세 가지 규칙. 네. 차트에 사용되어지는 표의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선택할 때. 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 는 하나의 묶음으로 잡아라. 그 다음에 행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열 단위로 선택하라. 이 세 가지 규칙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 머리글 같이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도 같이 선택해야 되겠고, 연속 범위를 선택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네. 연속 범위니까 요렇게 한 꼬르미를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 단위 이렇게 행 단위로 죄송합니다. 네.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바뀌었어요. 열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네. 잘못 설명드렸네요. 열 단위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요. 아래쪽으로 가지 말고 이 행 단위로 가라. 순서를요. 네. 그래서 1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그래서 1 꾸름이 옆에 요거 뭐 선택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범례를 살펴보시면 돼요. 범례. 여기 범례에서는 소비 전력과 가격이니까 네. 요렇게 첫 번째 꾸름이 소비 전력과 가격 요렇게 같은 행 두 번째, 그 다음에 라디라이터, 그 다음에 뉴 드림스파 건너뛰고 요렇게 6개 꾸러미가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요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분석이 있으니까 모델명부터 보이면 네, 부작위에 선택했고, 떨어지는 데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도와줘야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요. 왼손아 도와줘. 뭘 눌러줄까? 컨트롤 누르고요. 가격, 소비 전력 이렇게 선택했고, 황토 온돌 건너뛰고 라디라이터만 선택하고 라디라이터의 가격, 소비, 뉴 드림 스파 건너뛰고 세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차트 사용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에 차트에 요 세로막대에 2차원 세로막대의 첫 번째 거. 이게 묶은 세로막대예요. 네.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세부 조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네.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네, 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조건은 끝냈어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삽입했고, 데이터 범위 1작업 시트 이용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위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 물어줘요. 새 시트를 이동하고 이름을 시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바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여기 네, 차트 이동 있죠. 네, 차트 이동 눌러요. 그러면 차트 이동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꼭요 새 시트로 바꿔요. 새 시트로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바꿔주세요. 제4작업 요렇게 네, 새 시트로 선택하고 이름 제4작업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요. 그러면 제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삽입됐는데 문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출력 형태 밑에 보면은 시트의 순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의사항으로 주어져요. 네, 뭐라고? 시트 순서는 1, 2, 3, 4가 되게끔 하라. 수동으로 옮깁니다. 제4작업 시트를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네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요구 조건은 고정적으로 차트 디자인 도구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와요. 차트 디자인 도구 이용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레이아웃 차트 도구 해당 디자인에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요 빠른 레이아웃에서요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고요. 네, 여기 레이아웃 3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일 1은 첫 번째 거예요.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이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틀려요. 2010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네, 해당 요 모양 채우기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틀릴 수 있어요. 자, 저희는 2016이니까 2016으로 또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지가. 근데 시험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하면 돼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서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가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크기는 11로 하라. 11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최우요가 질감 파랑이 박엽지는 조금 확대할까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차트 영역을 마우스를 차트 영역에다가 올리면 이렇게 사각형 풍선거리 뜨죠?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
오른쪽에 뭔가 뚝딱 생겨요. 차트형의 서식이라는 작업창이 떠요.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에서요.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선택을 해서 요 질감의 종류 펼치버튼 눌러가지고 네, 목록에서 파랑 박엽지 이름값 선택하면 네, 영역 서식의 차트 영역 끝났고 그림 채우기 반드시 나와요. 채우기 네, 흰색 배경일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 그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네, 요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첫 번째 거 테마색 1 잘 안 보이시죠? 네, 가리해가지고 네, 요거 흰색 배경일 하나예요. 하나 얘 이름 자체가 흰색 배경일이에요. 됐죠? 네, 다음 차트 제목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차트 제목 내용부터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내용 전기요 및 전기 매트 제품 현황이라고 내용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네, 고정이에요. 굴림에 굵게 20 이렇게 꼭 요구를 해요. 네, 해당 차트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굴림에 굵게 눌러주고 크기 네, 20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굴림 굵게 20 됐고 채우기 옆에 차트 제목 서식이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 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는 요 채우기가 아니라 테두리 섹션에서 실선으로 하세요.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고요. 색깔을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6번째 요구 조건 끝났어요. 7번째 요구 조건이 4개 나와요. 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추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016 버전은 이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게 쉬워졌어요. 아무거나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 혼합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대상 계열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가격 묶은 세로 막대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꼭 요거예요. 표시기능 꺾어 선형. 그 다음 보조축 지정도 보조 체크하면 돼요. 자,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하고 주된 차이가 있는 기능은 차트 수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자,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네, 크기 10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출력 형태를 보면 꺾어 선형이 표식 끼워요. 꺾어 선형이 표식 끼워 있죠. 요거 수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꺾어 선형의 표식 기호를 문제에서 네. 마름모의 크기 10 꺾어 선형을 꼭 눌러보세요. 여기 꺾어 선형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옆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여기 네 요거 깡통 그 다음에 여기 표식이라고 있어요. 네, 조금 약간 숨어 있어가지고 표식 깡통 표식 옵션 해서 해당 여기 기본 제공 선택하고 모양 자체를 마름모로 바꿔줘요. 마름모. 그 다음에 크기 값을 10으로 문제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레이블 값 크게 볼까요? 네. 황토 모료 막대 위에 180 요것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황토 모료에 요 막대를 한 번 누르면 다른 것도 선택되니까 다시 한 번 선택해가지고 요것만 선택한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렇게 이제 추가해도 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여기는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값이 바깥쪽 끝인데 현재는 지금 기본값 바깥쪽 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조건으로서 꼭 나와요.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쉬워요. 요 주눈검선 있죠? 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여기 깡통 선 실선으로 하되 선 종류 자체를 대시보드에서 대시 종류에서요.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좌우로 지금 비교해가지고 네, 해당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문제 출력 형태 보면 요렇게 해당 축에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세로값 축, 요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해당 깡통 선택해가지고
실선을 한 번씩 눌러줘서 보이게끔.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여기 실선되어 있는데 저희는 선이 없잖아요. 네, 에어 셀카모 선택, 선 실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보조셀 값측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조셀 값측 선택한 다음에 요거 실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력 값측 한번 볼게요. 세력 값측을 보면 최소값 0, 최대값 200, 간격 180. 0인데 여기 하이폰으로 돼 있다, 그죠? 네,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네, 필요한 거를 체킹해가지고 수정해 주면 돼요. 자, 세력 값측의 숫자 값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게 깡통 말고요.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요거, 네, 축 옵션입니다. 축 옵션에서 표시 형식요. 표시 형식 섹션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의 종류를 하이펀이 아니고 0이 되게끔 하려면 숫자로 해주면 돼요. 범주를 숫자로 이렇게 하시면 바꿔져요. 0으로 바꿔졌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조셀 값측으로 넘어가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원 이렇게 돼 있네요. 0원 했고, 네, 간격이 틀리다, 그죠? 5만이 아니라 7만이네요. 제일 큰 값 28만. 두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최대값과 요 간격. 자, 같은 방법으로 요 숫자 값 선택해가지고 이쪽에서요. 네, 여기는 이번에는 축 옵션에서 해주면 돼요.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여기서 네, 28 동그라미 4개. 2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요. 단위 기본을 5만 돼 있는데 문제에서 7만으로 돼 있으니까 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28,000, 21만, 네, 28만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요거는 좌우로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조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네, 7번이 제일 요구조건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법내명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법내명은 해당 법내 중에 보면 두 줄짜리가 있는데 그걸 한 줄로 바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전력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소비전력 두 줄이잖아요. 법내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네, 수정이 필요한 법내 항목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소비, 전력, 갈로,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이렇게 옆에 여기 참조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돼요. 확인. 네, 바뀌었죠? 최종 확인. 자, 마지막으로 9번 남았습니다. 네, 도용사비 봐라 이렇게 우대어져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요. 네, 해당 모서리와 둥근 네, 설명선 네, 삽입되어 있는 거 요거 밀림 방지 기능 이거 하라는 요구 조건이거든요. 도형 모서리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한다면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네, 요 제목 있죠. 네, 제목 요거 가늠해 가지고 네, 위치 현자 정도 중간에 이렇게 너비값 네,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의 도형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네, 그 다음에 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비값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네 하고 위치 잡아줬고 놓을게요. 삽입했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게요. 밀림 방지 한 칸 떼고 기능 이렇게 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이 삽입된 위치가 차트 안이에요. 그러면 차트 영역에 글꼴이 아까 굴림이 11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꼴로 맞춰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보면 차트 영역의 글꼴이 굴림 11로 문제에서 돼 있으니까 굴림 11로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처럼 네, 맞춰주세요. 자, 내용물에 대한 세로 정렬 가운데 수평 정렬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으로 돼 있어요.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체육 색깔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체육 색깔 흰색 했고 가리키는 이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조절점 네, 주황색 동그라미 점을 이렇게 조절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자, 2021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1교시 문제풀이 진행해드렸고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 및 좋아요 많이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학과였습니다.